내가 지금 여러분 이제 그 발표하는 거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지금 발표한 조가 한 이 기본 행위가 여러분이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프로포저를 발표할 때 준비하고 발표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왜 그 여러분의 발표 자료하고 그 원래 여러분이 작성했던 아리안글을 같이 넣으라고 했냐면 아직 여러분이 이제 익숙치 않기 때문에 아리안글 자료에는 나름 들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가르쳤던 내용들이. 그런데 이 아리안글 내용은 다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제 논문을 쓸 때, 논문 쓰기 전에 논문 프로포저 발표할 때 아리안글에 다 작성해요. 작성하고 심사위원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심사위원 앞에서는 아리안글로 하는 게 아니라 PPT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PPT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되냐면 아리안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내용들이 PPT 안에는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 팀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를 내가 왜 처음 시켰냐면 그래도 나름 뭐 이렇게 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고쳐야 될 건 있지만 이렇게 배운 내용을 이렇게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리안글 내용 안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을 꼭 넣어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어서 이 팀을 이제 먼저 시켰는데 그런데 PPT에서를 보면 본인들이 열심히 잘한 내용 중에 몇 가지들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논문에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부분은 PPT 안에 그 내용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이 심사받을 때는 물론 심사위원들이 아리안글을 다 읽고 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포인트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리안글과 이 PPT 두 가지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같이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첫 번째 팀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줄서 고쳐줄 거고 나머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내가 고치기 이전에 지금 이거 하나씩 가져갔죠. 아까 PPT에서 들은 거를 보고 저거는 우리랑 다른데 내가 이해한 거하고 다른데 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만 다른 조에서 써보세요. 지금 PPT를 다시 보여줄 테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도 다 지금 준비를 했잖아요. 다 준비를 했는데 방금 들은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저 내용이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뭐가 다른지 지금 여러분들이 쓰면서 혹시 어느 자리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 돌려줄게요. 어디를 열어봐 줄까요? 다른 조들은 본인들이 한 거를 생각하면서 이 팀이 잘했다고 느껴지는 것도 좋고 요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도 좋고 질문도 좋아요. 그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내용에 대해 한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하면서 이 팀 거를 물어봐 주세요. 이 팀의 제목은 간호대학 학생의 우울 및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 팀에 한 가지씩은 반드시 남의 거를 보고 크리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된 거는 잘 됐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조금 이건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지금 이 팀이 한 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것을 한 팀에다가 지금 하나씩 질문을 해주세요. 박사과정생 팀에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석사과정생들 생각하기. 아까 들은 거를 보고 어떤 것들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1, 2분 같이 상의하세요. 그 여러분 같은 조끼리 1, 2분 상의해서 한 가지 네다섯 사람이 모여서 한 가지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 저거는 아닌데 라고 느꼈던 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었나요? 라든지 아니면 저 부분은 잘한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연구 시간에는 내가 그냥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해봐야 돼요. 좋은 건지 잘못된 건지. 연구 방법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아까 쑥 지나갔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디를 열어달라고 그러세요.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팀 거를 다 프린트하세요. 그래서 아래 한글 다른 거는 프린트할 거 없고 아래 한글 거만 프린트하면 돼요. 그래서 아래 한글 프린트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요 한 팀 거 끝난 다음에 프린트를 다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먼저 그 준비된 팀부터 그럼 얘기해 볼게요. 이거 가지고 시간 너무 오래 소요할 수 없으니까 혹시 본인들 팀에서 뭐 좀 더 PPT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해보니까 처음 거로서는 잘했어요. 처음 거로서는 잘했는데 이제 PPT에 원래 아래 한글에 있던 것 중에서 요거는 좀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빼먹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중요한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프로포잘은 그야말로 내가 문헌고찰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연구가 필요한지를 어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잘 써줘야 돼요. 그런데 예, 좋아요. 내가 먼저 말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아주 좋고 또 혹시 용어 그 연구 도구에서 뭐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데 빠진 거 혹시 없을까요? 연구 도구 써준 거에서 연구 방법에서 보면 연구 도구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도구에서 뭐를 하나 더 넣어줬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네, 맞아요. 자, 어디 이제 이 팀 거, 이 팀 거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보세요. 이제 이 팀에서는 뭐가 지금 발표한 팀 거에서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그 우울에 대한 우울의 긍정적 정의는 PPT에 나와 있는 거랑 학술 파일에 나오는 거랑 약간 다른 네. PPT에는 우리가 개발하고 이민교육이 권한한 도구를 사용한다 했는데 학술 파일에는 그런 개발한 이 팀은 상대방이 해주는 거 보면서 수정하세요. 나중에 이거 수정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네. 신뢰도 이번에 일부러 빼신 건지 모르겠는데 넣어야 되는 거였어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PPT에서 신뢰도가 빠졌고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여러분들이 크리틱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거가 진짜에 나가기 이전에 누군가가 이거를 다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틱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이 팀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까 지금 스스로도 지금 알아냈거든요. 이제 그리고 조작적 정의 용어 정의에서 그 아래 한글에는 굉장히 그 형식에 맞게 잘 썼는데 여기 PPT로 올라오면서 용어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론적 정의에 거기 1번, 2번, 3번 이런 번호 다른 게 아니에요. 형식은 이거 가벼운 말이지만 그냥 그 이론적 정의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조작적 본 연구에서의 우울은 하면서 이제 조작적정에 대한 정리를 쓰면 돼요. 여기는 이제 그런 번호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석사학위 논문은 내용을 연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본 형식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식을 쓰는 것도 우리가 같이 지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름 여러분들 뭐 다른 것들은 지금 잘했다고 이 팀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또 정리된 팀. 박사과정 팀 얘기해보세요. 네. 연구 방법에서 네. 그 자료 분석 방법에서 그 1, 2, 3, 4번에서 멀티플 리그레션까지 제시를 해줬는데 두 번째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t-테스트 아노바로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은 더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변수가 우울과 학습 스트레스라는 이 변수에 대한 말이 빠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울과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뭐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근데 이제 내가 가르친 거는 이게 좀 맞게 쓴 건 아니에요. 조금 틀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연구자가 그런 것도 알고 싶다 하면 그렇게도 분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가르친 거는 이제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주요 변수와의 차이를 보라고 이제 해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데 지금 다 맞지는 않았어요. 또 뭐 더 악마란 팀. 이쪽 팀. 지적해주고 싶은 거. 이쪽 팀을 보고 얘기해주세요. 계산서 중에서 학교 파일런트에서 이번에 스피드 보고서 계산서 중에 왜 학생들 제 간호대학 학생을 주제로 했는지 연구의 필요성이 그런 내용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지적이죠. 우리 연구의 필요성에서 내가 대상자를 쓰면 그 대상자를 왜 했는지 아래 한글의 자료에서는 좀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PPT에 충분히 녹여서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대상자를 간호대학생을 했을까? 여기 내용은 있고 아까 조금 말은 했어요. PPT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독자들이 또는 심사위원이 듣기에 조금 충분히 드러나게 내가 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또 말 안 한 팀 하나 있죠. 어느 팀이에요?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지금 다 끝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한 팀 말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간호연구에서는 입 다물 수 없어요. 입 열어야 되고 머리 굴려야 되고 알든 모르든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껴가면서 여러분이 알아내야 돼요. 연구는 극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간을 얼른 좀 저기하게 우리 진행을 위해서 그쪽에서 혹시 뭐 여기 이 중에서 지적해주고 싶었던 거. 저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까 문화부차에서 여기 PPT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작가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뭔가 명확하게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가 보이거나 있는 건가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단과대학의 학생, 그러니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 알겠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과 학생들도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할 텐데 굳이 간호대학 학생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좀 궁금했었어요. 네, 이렇게 새겨 들으면 좋은 말이죠. 왜 굳이 그냥 일반 대학생이 아닌 간호대학생이라고 하는 걸 넣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독자들이 듣기에, 심사위원들이 듣기에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보다 더 무언가 스마트폰하고 관련되거나 우울이나 학업 스트레스에 무언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써줘야 돼요. 자, 이제 저하고 같이 가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 연구는 연구 제목은 어때요? 제목은 간호대학생의
간호대학 학생의 우울 및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무리 없죠? 이제 이 안에서의 내용의 창의성이나 이런 거는 일단 적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어진 주제 하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배운 형식을 맞췄으니까 제목에 무리 없어요. 대상자 나왔고 주요 변수 다 나왔고 이 사람은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구나가 다 여기서 보여줬어요. 여기 이제 좋고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서론에는 우리가 형태가 뭐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연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연구 목적, 그리고 용어의 정의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이제 우리가 첫 단추기 때문에 가장 정말 내가 왜 이 연구를 해야 하는지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누구누구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아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제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통계 수치리 정도는 아까 잘 드러나 있었고 그 다음에 PPT에도 그거를 잘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러면 이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질환이나 무언가에 대한 통계 수치, 그 다음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한 바처럼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대상자 중에서 스마트폰 중독하고 간호대학 학생하고의 어떤 필연적인 그 연관성, 그 많은 대상자 중에서 내가 왜 이 대학생들을 간호대학 학생들을 셀렉트했는지, 내가 그냥 여러분이 그런 근거가 부족하면 내가 간호대학에 있으니까 손쉽게 편의 추출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느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가 또 듬뿍 이 연구의 필요성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연구 필요성에. 아까 우울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로 이 사람은 큰 주제 세 가지를 잡았잖아요. 우울,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그러면 이 안에 잔뜩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러냐면 스마트폰 중독에 우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이 학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여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는 싸그리 없어져야 돼요. 여기 취업도 바람직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논문에서는 이유가 많은데 내가 그랬죠. 우리 옛날에 PC본 생각하라 그랬어요. 머리뼈에 있는 이 머리뼈에 있는 얘의 원인을 불러일으키기까지는 이 뼈에 있는 모든 원인이 다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울하고 학업 스트레스만 있겠어요? 엄청 많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우리 연구에서는 다른 애들은 일단 잠시 배제하고 우울하고 학업 스트레스만 갖고 얘하고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어떤 말 했냐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선행 연구에서 보면 무지 많아요. 우리 거 말고도. 굳이 이 문맥상 반드시 그 말이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가벼운 터치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는 요런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왜 우울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끌고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 그렇게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우울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선정했으면 그 다음에 모든 얘기는 우울하고 학업 스트레스로 흘러가야 돼요. 스마트폰하고. 거기에 갑자기 다른 애들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혼선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많은 요인 중에서 얘네 2개.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말을 잘 쓰는 것은 어디 가면 우리가 잘 쓸 수 있냐면, 문헌고찰을 잘한 사람이라면 문헌고찰을 잘 정리하고 나서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말을 데리고 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 연구의 필요성에 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냐면 우울과 우리는 그 학업 스트레스를 했는데, 그러면 왜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우울하고 학업 스트레스 데려왔는지 이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면 문헌고찰을 보겠지만, 문헌고찰 여러분이 뭐 했냐면 우울에 대해서 했어요. 아까 그죠? 그거 봤죠?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에서 했어요. 잘했어요.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의 거를 했냐면 스마트폰 중독도 좀 반절 잘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내가 문헌고찰을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주요 변수인 우울을 했고,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좋고, 그러면 마지막 스마트폰을 할 때는 그냥 스마트폰 하면 안 되고 연구의 제목이 뭐냐면
우울과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거의 관계를 다 마지막에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말은 어떻게 쓸지는 상관이 없지만 마지막 제목에 가서는 뭐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및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우울 및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즉 앞에서는 선행되는 애들은 우울 따로 학업 스트레스 따로 딱 잘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는 얘네들이 누구하고 영향하고 관계가 있는 거냐면 스마트폰 중독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요 변수 2개 잘 나왔고 마지막 변수에서는 앞에 거를 끌어다가 마무리하면서 이 문헌 고찰이 끝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를 고친다면 1번은 우울 잘했고요, 2번 학업 스트레스 잘했고요, 3번은 뭐 우울 및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요런 정도로 제목을 세워주고, 이제 이 우울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이 연구의 제목으로 이거를 잡았는지가 이제 거기에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문헌고찰이 1번에 우울을 이제 막 다 잘했어요. 아까 막 뭐 백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잘했는데, 내가 요구하는 건 뭐였냐면 그렇게 의미 있게 문헌고찰을 하고 나서 우울을 많이 국내 국외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냥 우울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 중독하고 관련된 뭔가 우울을 했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마무리, 내가 이렇게 문헌고찰 했더니 뭐 어떤 부분은 돼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걸 거기서 하나 느꼈을 거 아니에요. 우울하고 스마트폰 관계에서. 그럼 그 말이 나오면 이게 나중에 어디다 써먹으면 되냐면, 연구의 필요성에 내가 어떻게 연결하라고 그랬냐면, 아까 그냥 납계적인 요소로서는 대상자에 대한 얘기, 통계치에 대한 얘기, 내가 주요 변수 3개를 말했으면 주요 변수에 대한 얘기는 요소로서 거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흐르는 문맥은 연구 필요성에 어떻게 가라고 그랬냐면, 선행 국내 국외의 우울과 그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하고 왜 어떻게 연관되는지 여러분이 문헌고찰 했을 거잖아요. 한 다음에 연구의 필요성에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했지만 무언가가 부족했던 거가 나와야 내가 이 연구를 다 돼 있으면 내가 뭐하러 이 연구를 하겠어요. 어떤 부분인가가 부족한 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측면으로든지. 그게 아까 문헌고찰에서 우울하고 그 스마트폰하고 처음 했었을 때의 마지막 말,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하고 또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문헌고찰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또 아구리는 말을 하나 쓰라 그랬잖아요. 뭐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선행 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뭐 학업 스트레스하고 뭐는 돼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되게 부족했다. 내용하고 연관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우울 거, 2번 학업 스트레스의 맨 마지막 말 2개를 잘 끌어와서 연구의 필요성에다가 그러면 이제 연구의 필요성에는 문헌고찰 안에는 우울에 대한 연구, 우울하고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무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학업 스트레스하고 스마트폰 중독이 되게 무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가 연구의 필요성이 올 때는 아주 중요하고 내 연구에 아주 핵심적인 선행 문헌들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국외 거를 적절하게 뽑아와가지고 뭐 시대별로 뽑든지 여러분이 아니면 중요도에 의해서 뽑든지 여러분 나름으로 머리를 써서 뽑아와서 거기다가 국내 국외의 우울이나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누구 문헌들이 쫙 있었는데, 여기 문헌 결과 아까 이제 문헌고찰을 해봤던 부족한 부분을 해보니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연구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한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우울하고 스마트폰 단편적으로 돼 있고, 뭐 학업 스트레스하고 스마트폰 단편적으로 돼 있었는데, 뭐 우울과 학업 스트레스를 뭐 같이 해서 뭐 스마트폰 중독을 보는 이런 뭐 연구는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말을 끌어내서 이게 연구 필요성에 그 말로 끝나줘야, 그래서 이제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면서 이게 말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연구의 필요성 안에서는 한 거, 이제 이 한 팀의 이제 잘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 안에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해준 간호 대학생을 필연적으로 끌고 왔어야 되는가, 스마트폰 중독하고, 그러면 다른 일반 대학생보다도 간호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간호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학생들에게 우울을 더 주는 건지 또는 학업 스트레스를 더 주는 건지 뭐 이런, 왜냐면 아픈 사람을 측정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얼마든지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끌어내어서 일반 뭐 다른 대학생보다는 조금 더
그런 측면이 더 영향을 받으니까 스마트폰 중독하고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이 있고 아까 통계 수치 있었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쓴 연구 필요성 안에 그러면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국내국의 선행 연구가 지금 잔뜩 들어와 있는지 짠뜩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울하고 스마트폰 중독하고의 관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말을 하나 써놓고 가로에서 몇 년도 누구 몇 년도 누구 몇 년도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그러면 그 내용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문헌고찰에 다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헌고찰에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내용에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애들을 이 내용물은 좀 시대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울하고 스마트폰 중독이 왔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면 최신부터 끝에서 거꾸로 이렇게 쭉 연도별로 가로해가지고 누구의 몇 년도, 누구의 몇 년도, 누구의 몇 년도 이렇게 딱 써있고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은 장수의 제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한대로 길게 쓰는 건 재미없다고 그랬잖아요. 핵심적인 말만 딱 줄여서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콘크리트하게 이 연구에 대한 문헌을 내가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은 진짜 있고 또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딱 썼고 그 다음 마무리 말은 무언가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말이 갔어야 되는 말로 연결이 됐는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를 살펴보시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 팀도 어느 정도는 지금 나름 흉내는 썼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한 단원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마지막 말에 연구의 필요성에서는 이에 본 연구는 제목을 갖다 빌어 쓰라 그랬어요. 간호대학 학생의 우울 및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몇 가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연구해서 어디다 써먹을래 이 말을 하나 붙여준다 그랬어요. 함으로써 간호대학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한 간호인 양성에 좀 이것도 너무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속삭이는 이렇게 겸손하게 써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 이 가냘픈 나의 연구 하나가 무슨 막 지구를 구할 것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있어요.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기초자를 정도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의 기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서 마무리 말이 이제 거기까지 들어오면 연구의 필요성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아주 이제 잘 썼는데 딱 하나 순서가 잘못됐어요. 자, 순서. 여러분 생각하면 이제 우리 안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주 틀을 잘 썼는데 다 손색 없이 없는데 순서만 틀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연구 목적은 이런 형태의 연구를 할 때 연구 목적에서는 그런 거 있다 그랬죠. 일반적 특성은 있지만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안 써도 이제 1번에 당연히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내 대상자를 간호대학생을 이 팀 거로 하면 간호대학생을 구했어요. 그러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이 어떤지가 제일 궁금한 게 당연한 얘기예요. 남학생은 몇 명, 여학생은 몇 명, 얘네들 중에는 나이대는 1학년이 몇 명, 2학년이 몇 명, 3학년이 몇 명, 4학년이 몇 명, 이거 궁금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종교도 궁금할 거고, 뭐 기타 기본적 얘네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뭐 얼마큼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도 궁금할 거고, 가장 궁금한 게 당연히 일반적 특성이에요. 그거는 이제 없으나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건 뭐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내가 설문지를 돌리잖아요. 그 설문지 돌릴 때 일반적 특성하고 또 뭐 돌려요? 지금 이 팀 연구 같은 거 뭐 돌렸어요? 지금 설문지가 몇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묶어서 나가지만 이 안에 일반적 특성 하나 하고 우울,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설문지의 정도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1번은 일반적 특성은 이제 내가 봤어요. 그 다음에는 우울하고 학업 스트레스하고 스마트폰 중독이 5점 척도짜리를 내가 던졌다. 뭐 이렇게 던졌으면 내 대상자들이 5점 중에서 이 우울은 몇 점 정도고 학업 스트레스는 한 몇 점 정도인 애들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독 정도인 애들인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기초적인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본다. 이건 벌써 뭔가 통계적인 기법을 쓰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기본을 본 다음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기본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연구든지 기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기본의 첫 번째가 일반적 특성이고 두 번째는 내가 던지는 설문지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팀은 어떻게 뭐가 순서가 바뀌면 좋겠냐면 여기 1번 나온 애 있죠? 얘가 이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2번이 1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2번이 아까 원래 1번은 일반적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거지만 우리 일반적 특성 안 쓰니까 얘가 1번이 간호대학생의 우울.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먼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던진 설문지가 다른 말로 하면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던져놨으니까 그리고 내 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고 내가 던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점수를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구나.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예요. 이거는 뭐 어떤 연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 1번에 나와야 되는 것은 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우울이. 그러니까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나 여학생에 따라서 우울이 다를까? 아니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에 따라서 우울이 다를까?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 배운되고 이게 2번이 되고 3번, 4번은 잘 썼어요. 배운 대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종류의 이런 우리가 서술적인 연구, 가장 기본적인 이제 연구를 할 때 일반적 특성은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번 각 우리의 도구들, 즉 설문지들의 정도를 보는 게 1번, 그 다음에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이 팀은 이것만 보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관심이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이거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팀 거를 다시 쓰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우울도 보고 싶고 또 학업 스트레스도 보고 싶고 스마트폰 중독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우울, 학업 스트레스 및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파악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팀은 마지막에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만 본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할 거니까. 근데 그걸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학생이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도구를 이렇게 달리했는데 달리한 도구들이 정말 다른 도구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도구인 건지 한번 서로 상관관계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호대학생의 우울, 학업 스트레스 및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잘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핵심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는 애가 어떤 건지 또 미치면 얼마만큼 미치는지 이걸 보고 싶은 게 이제 이 사람의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인 연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잘했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에서 여기에 용어 정의에서 여기서는 잘 썼어요. 근데 좀 길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조금 소소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울의 이게 지금 뭐예요? 이론적이라고 쓴 거잖아요. 그러면 우울의 논문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하는 용어 하나, 순수하다,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가라 그랬어요. 똑같이 가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쓰죠. 우울은 우울이란 얘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거잖아요. 그 주어를 먼저 써주는 게 가장 읽는 사람이 우리는 익숙하지만 심사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그 시간에만 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영리한 게 뭐냐면 내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한테 1점의 혼선을 줘서는 안 돼요. 혼선이 생길 만한 요소는 다 배제시켜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다못해 위치 이런 것까지 똑같이 보여줘야 그 사람을 벌써 찾게 하면 내 논문은 벌써 이제 크리틱을 더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요소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울이란 근데 이것도 좀 길고 그러면 여기다 이 말을 썼으면 이 말이 누구 건지 여기를 이렇게 번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양식은 남의 거 이거 끌고 왔든지 그래서 얘 번호가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간혹가다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부끄러운 실수가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쓰고 여기는 이렇게 쓰는 거 뭐 여기저기 막 끌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이 틀려요. 얘는 밴쿠버 스타일이고 얘는 APA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밴쿠버 스타일 논문에 우리가 당연히 선행 문헌을 보니까. 하지만 여기는 내 번호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하고 우리는 보통 이 학위 논문에 APA 스타일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 이름이든지 뭘 쓰고 컴마하고 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논문에는 용어 하나, 숫자 하나 다 내가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 보통 내 말로 쓰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선행 연구를 빌어서 말하는 거지. 석사학위를 쓰는 입장에서 내가 엄청난 엑스퍼트가 아닌 다음에는 내 말로 쓰는 말은 거의 없어요. 다 남의 거를 빌어와서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통계치로 그렇더라, 다른 선행 연구를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말을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런 형식의 이것만 이제 고치면 되겠어요. 연도로 가고 나머지 이거는 이제 용어정에서는 이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양태로 순서도 우울, 학업 스트레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연구자가 그렇게 잡았으면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잡았으면 순서도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도 뭐만 더 들어가면 돼요. 이 말이 누가 있는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했으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쓰고 몇 년도에 이 말 한 건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신을 한 걸로 써주는 게 더 좋겠고요. 여기 쓴 거 이 말 여기저기 써주면 돼요. 왜냐하면 실은 가장 좋은 게 조작적, 우리는 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조작적 정의예요. 근데 조작적 정의를 이론가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위에 베커 거를 썼다. 그러면 베커가 한 이론적인 말을 쓰면 더 아이디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남의 거에 이론을 데려오지만 내가 조작적으로 쓴 사람이 유명해서 이론까지 그렇게 우울에 대해서 뭔가 말한 사람이 있다면 이론도 그 사람의 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론에 이런 조작적 정의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됐고 그러면 서론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문헌고찰에서는 내가 아까 이제 그랬죠. 이 틈 다 잘했는데 안에 내용은 우리 이제 안 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랬죠. 문헌고찰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고. 문헌고찰을 쓸 때조차도 갖다 그냥 드래그하면 안 되고 얘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은 더더욱 첫 단추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재미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읽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뭐예요? 우리 그 홀선 효과 있잖아요. 처음에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남이 나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첫인상이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보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연구의 필요성이 잘 익히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소 조금 미진해도 아이 그래도 얘가 조금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가는지만 연구의 필요성이 안 익히면 그래서 이제 짜증나요. 짜증나서 에이 다음 거는 이렇게 잘 봐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의 필요성은 있고 또 있고 여기서 쓸데없이 오탄하고 쓸데없이 읽는데 번거로움을 주는 일들은 그냥 아주 우리가 이렇게 지양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헌고찰에서는 맨 처음에 우울에 대해서 다 했어요. 이거 역시 정 스토리를 꾸밀 게 없으면 뭘로 가라고 그랬어요? 연도로라도 가라고 그랬어요. 스토리가 흘러가야 돼. 읽는 사람이 읽혀져야 돼요.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있고 맨 마지막에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PPT에 낼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왜 문헌고찰을 이렇게 지나가세요라고 했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논문 심사를 받을 때 우리가 PPT에는 이제 지금 아래 한글화는 문헌고찰을 진짜 짠뜩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만큼 공부했어요. 나 이만큼 노력했어요로 보여줘야 되고 PPT를 할 때는 연구의 필요성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도표나 그림이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되 아까 내가 말한 포인트는 다 들어가야 돼요. 연구의 필요성이. 왜 이 대상자 선택했는지, 통계치, 그 다음에 이 국내 국외의 이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연구를 해봤더니 선행 연구를 봤더니 어디가 부족했고 그래서 내가 왜 이 연구 한다라는 말은 그 안에 일목요연하게 순서를 따라서 나와야 돼요. 그 PPT에 그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PPT의 용어의 정의는 아까 이론적 정의, 조작적 정의를 간략하게
근데 모양새는 번호 쓰는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정리해서, 그리고 쓰는 양식은 똑같이 우른, 이거 본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우른, 하여간 자기가 무슨 한마디 용어를 만들었으면 그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용어에 다 써야지면 돼요. 그렇게 가고, 아까 연구의 목적은 이제 보기에 따라 딱 연구 목적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문헌고차를 PPT 쓸 때는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헌고차는 어차피 아래 한글 자료를 줬으니까 문헌고차를 제목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한 슬라이드 정도나 두 슬라이드 정도로 만들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선생님들이 다 아래 한글에서 읽어와요. 읽어오기 때문에 나는 시간 제약에, 내가 시간 제약에서 저기 자료 분석 방법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헌고차는 제목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하고 맨 마지막에 아까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디어 싸움이죠. 내가 어떻게 그만 많이 한 문헌고찰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두 장에 선생님들한테 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 쓰고 가로하고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내가 문헌고찰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에 대한 비슷한 연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울하고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에서 연구한 사람들의 무슨 얘기를 하나 써주고, 그런 연구한 사람들 거를 국내 문제에 쭉 써준다라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마무리에 내가 아까 이만큼을 문헌고찰 해보니까 내가 뭔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문헌고찰을 한 이유는 뭔가 깨달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 연구의 필요성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돼 있는지를 알려고 문헌고찰 한 거니까 그 말에 대한 거를 하나 더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울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도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가장 그래도 같은 문헌고찰 중에도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하나는 낱개씩 한 거고, 마지막은 언제나 제목의 주요 변수를 데려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그냥 우울 따로, 그냥 학업 스트레스 따로가 아니라 우울과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전반적인 걸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연구 필요성에 끌고 갈, 이렇게 해보니까 뭐는 돼 있고 뭐는 부족하게 이거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문헌고찰은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문헌고찰은 한 3-4장이면 끝나요. 각각의 제목이 한두 장, 3-4장 좀 넘어. 그러면서 이런 문헌을 우울에서는 이런 걸 고찰했고, 이러면서 이제 발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연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용어 정의까지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고, 문헌고찰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래 한글 자료에 이제 그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울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 고찰을 했고, 여기서 제가 이제 알았던 것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스트레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문헌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헌이 끝나면 이제 연구 방법론까지가 우리가 그 연구 프로포자를 발표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다 자세히 써줘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는 연구 설계 그대로 다 써줘야 되고, 연구 대상 다 써줘야 되고, 여기 연구 대상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간호대학생이니까 뭐 특별히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니는 애들가 제외 대상이지만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있든지 거의 없으니까, 어쨌든 대상자에 관해서는 조금 또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질병이라든지 특수한 노인이라든지 뭐 아동이라든지 뭐 나름의 특수한 대상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연구 대상 안에 제외되는 기준이라든지 반드시 이건 포함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든지, 이거는 반드시 또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그야말로 그냥 일반 대학생, 간호대학생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었지만 뭐 굳이 써준다면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은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대상 부분에서는 내 연구의 주제가 뭐냐,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는 반드시 그건 또 자세히 써줘야 돼요. 특히나 노인하면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했었죠.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노인은 뭐 일상생활 뭐 이런 걸 볼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내가 선별하는 내 대상자들은 내 연구만을 위해서 좀 동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리 노인의 일상생활 무슨 점수, 측정 도구로 점수를 미리 해가지고 몇 점 이상인 사람만 내 연구에서 쓴다라든지, 무언가 내가 연구 대상자, 그러니까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라고 하는 건 동질해야 돼요. 가급적.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구 대상이고, 도구.
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도구를 발표할 때는 이제 만약에 시간을 짧게 주시면 용어 정의를 빼버리세요. 앞에. 왜냐면 용어 정의하고 도어가 중복되니까 여러분이 발표할 때 누가 중복도로 말하면 되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나를 불리하게 하는 요소는 최대한 없애야 돼요. 머리를 쓰고 써서. 그래서 그러면 얘를 어디 그렇다고 안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어디로 가냐면 이러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용어 정의는 이제 그 용어의 정의는 연구 도구에서 그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연구 도구로 오면 여기 도구로 와서 만약에 용어 정의를 뺄 거라면 이후에 조작적 정의를 살짝 써주는 것 아니 이론적 정의를 여기다 써주는 것도 좋아요. 우울의 이론적 정의는 요거였고요. 이제 제 연구에서 우울은 여기도 연구 도구니까 본 연구에서의 우울은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조작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쓴다 그랬잖아요. 본 연구에서의 우울은 말은 여러분이 만드세요. 본 연구에서의 우울은 간호대학 학생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베커가 개발한 뭐를 해서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는 몇 항목이고 하위 변인이 뭐가 있고 역문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몇 점에서 몇 점 리커트 척도고 그다음에 점수가 어떤 뭘 의미한다라고 한 걸 다 잔뜩 써놓으라고 그랬고 여기에서 반드시 마무리는 뭘로 가라고 했어요. 예전 내가 논문 심사하고 발표를 할 거니까 내 연구까지는 아직 없으니까 내가 데려와서 쓰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신뢰도 개수까지는 써줘야 돼.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신뢰도 개수가 없으면 내가 그런 걸 했잖아요. 신뢰도는 그런 걸 했잖아요. 여기 이 책상의 길이를 잴 건데 자여야지 그 최종 무게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한 가지와 또 그거를 할 건데 이건 타당도고 신뢰도는 내가 가장 좋은 신뢰도는 1이에요. 그러면 그거 퍼펙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이라는 신뢰도는 없어서 가급적이면 0. 아무리 안 돼도 7 이상은 넘어가주는 게 안전한 거고 0.8는 아주 좋은 거고 0.6은 어쩔 수 없을 땐 쓰긴 써요. 그런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 정도 100%를 기준으로 놨었을 때 신뢰도가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가 데려오는 신뢰도가 적어도 어디 이상은 넘어가는 게 좋냐면 0.78은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신뢰도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을 때 6을 쓰지만 0.6을 쓰지만 그건 벌써 불리한 거예요. 신뢰도가. 그 신뢰도라는 건 그런 걸 했잖아요. 아침에 될 때, 저녁에 될 때, 오늘 재고 내일 재는데 그 레인지가 너무 흔들린, 점수가 낮을수록 너무 느린 거예요. 점수가 높은 애들은 아침에 재나 저녁에 재나 오늘 재나 내일 재나 이게 거의 변동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개수를 반대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정보도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거. 이제 요즘에는 다 IRB를 여러분이 받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연구 프로포잘 할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IRB 받을 때 어차피 대상자 수 표집을 대상자 수를 표집하는 근거를 써줘야 돼요. 내가 그냥 무조건 100명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의미 없이 많이 하는 것도 학생 대상자를 괴롭히는 거라 그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를 해주는 걸 원해요. 그래서 표본에 대한 근거를 대야 돼요. 그러면 요새 프로그램 다 있어요. G파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내 변수가 몇 개니까 곱하기 10해서 150명이 나왔는데 탈락을 고려해서 나는 한 180개를 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기 그만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설문지를 할 예정이다. 간호대학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 시작 전 연구 목적을 설명하는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제 요거는 연도고 간호대학의 동의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간호대학 안에 있는 대상자들이에요. 그 대상자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쓰는 양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 보면 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표본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근거로 해서 몇 명을 뽑았고 탈락률을 고려해서 얼만큼을 할 거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들어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방법은 여기에 이제 여기는 잘 썼고 본 연구에서 주변 자료는
완 이름을 원래 완역된 이름을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대로 써주면 되고 여기는 누구를 그대로 끌고 와서 쓰자 그랬어요. 연구 목적. 연구 목적을 그대로 끌고 와서 용어도 똑같이 쓰자 그랬어요. 그러면 1번에는 아까 우리 1번이 뭐였었냐면 간호대학 학생의 우울, 학업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를 파악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1번 위에 없지만 누가 있었냐면 일반적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번은 누구로 쓰면 되냐면 일반적 특성하고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은 서술적 통계로 산출할 예정이다. 서술적 통계 안에는 뭐 빈도, 뭐 N수,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평균, 표준편차, 뭐 레인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아까 그 목적은 거꾸로 썼는데 여기는 그 순서도 잘 썼어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까 이제 우리 연구 목적을 바꿨으니까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이게 이 팀의 두 번째였어요. 아까 차이는 T테스트하고 아노바로 분석을 할 예정이고 분석하였고가 아니고 이런 데서 이제 찔리면 안 돼요. 분석할 예정이고 사후 검정을 할 예정이다. 뭐 셰페는 안 썼어. 셰페를 대부분 셰페 쓰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도 그냥 갑자기 우울하고 이렇게 쓰면 논리적으로 하여간 논문은 모든 글이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간호대학 학생의 우울 그러니까 말도 언제나 주어가 있게 그 말을 그렇게 썼으면 그 말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이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서 똑같이 출연되게 간호대학 학생의 우울,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여러분 내가 여기 누구 끌어오라 했어요? 연구 목적 끌어오면 여기서 걸릴 일이 없어요. 연구 목적은 분명히 앞에 그냥 우울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야. 연구 목적 보면 간호대학 이 말 그대로 끌고 와요. 그리고 상관관계는 하고 뒤에 통계 수치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구 목적을 1번만 일반적 특성하고 얘하고 얘가 우리 1번이니까 이걸 합쳤을 뿐이지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끌고 와서 뒤에 파악한다 대신에 통계 기법만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대로 끌고 와서 간호대학 학생의 우울,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분석을 이용해서 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간호대학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또 이것도 그렇게 나왔겠죠. 아까 연구 목적이 있었으니까 간호대학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계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변수 선택은 아직 몰라요. 그냥 다중선택 그거는 이제 내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멀티플 리그레션을 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닥 여러분이 걸리지 않고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요소 선생님들이 크리틱해주는 논문 심사에서 보는 기본적인 요소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PT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래 한글에서는 포커스가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PT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아래 한글은 그거를 그냥 부수적으로 길게 설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